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협정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요즘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과연 뭐냐?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세금을 계산한다. 세금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냥 계산한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자 유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중에 이제 과세 사업이냐, 면세 사업이냐,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업 등록을 하러 갈 때요. 과세 사업이나 면세 사업이냐, 뭐, 이걸 좀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세 사업일 때 뭐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뭐 법인 사업자로 할 거냐, 또 면세 사업을 할 건데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 사업자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좀 약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도 뭐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은 무조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는 또 이제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될 때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자 유형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자는 사업을 한 사업자와 사업을 안 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로 나눠집니다.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 차이점에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세금을 과세할 거냐, 세금을 면제해 줄 거냐, 이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따가 이거 자세하게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하는 사업자도 개인이 하면은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은 법인 사업자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자도 개인이 하면 개인 사업자겠죠.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법인 사업자일 거고요. 네. 그래서 과세 사업과 면제 사업자는 뭐 개인 사업자라고 그냥 법인 사업자 나눠진다. 똑같이.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자 중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그 규모에 따라서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나눠지게 됩니다. 매출 규모가 좀 약간 영세하다 그러면 뭐 부가가치세 뭐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혜택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진다. 왜? 과세니까요. 네. 그리고 그 면세면은요. 일반 면세자, 간이 면세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없고요. 자, 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업 등록을 안 한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들 인적 영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인적 영역은 뭘 제공하는 사업자냐?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냐? 이따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좀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인적 영역 제공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되 여기 개인 사업자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자 유형 중에 자, 과세 유형에 따라서요. 과세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냐, 세금을 과세할 거냐, 세금을 면세할 거냐, 이 세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거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거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득세를 뭐 과세하거나 면세해 주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겠죠. 물건을 사가고 사간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납부 의무는 없겠죠. 그리고 과세사업자가 부가시세를 갖다가 이제 사가는 사람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받았다는 거를 그 사간 사람한테 증빙을 해줄 때 뭘 발행하게 되느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어떤 문서를 발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세금이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냥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세금자를 여기서 빼버리는 것이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요. 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행하는지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형태에 따라서 이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로 나눠준다 그랬죠. 개인 사업자는 좀 이렇게 설주자 간편하고 표현이 좀 간단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좀 약간 다소 복잡한 면이 있고요.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등기도 해야 되고, 뭐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사를 선임해야 되고, 감사도 선임해야 되고, 약간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제 이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 사업소득세, 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을 거고요. 법인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보통 이제 법인 대표들이 자기가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만든단 말이죠. 출자를 해서. 근데 그 법인 대표들은 그 법인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취급이 돼서 네, 근로소득세,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하고 법인 대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까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진다 그랬죠. 네, 일반 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는 뭐 이 부분에 상관없이 세금 계산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 과세자는 직전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업체하고 거래를 할 때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세 사업자 중에요. 이제 과세 사업자는 이 사람이 이제 과세 사업자예요. 업체한테 물건을 팔 겁니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어치를 공급을 했는데,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네, 과세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부가세를 비업체한테서 이렇게 네, 받게 됩니다. 부가세를 갖다가 걷어서 같이 받아서 그래서 비업체에서는 얼마를 주겠습니까? 대금을 이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 원을 네, 이 업체에다가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 500만 원은 이 비업체, 매입업체에서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매입업체는 이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 신고한 그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 내가 5천만 원, 5,5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그 부가세 신고할 때 사용을 하게끔 5,500만 원을 너한테 줬다는 증빙 하나 끊어줘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과세 사업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하고 네, 공급 받는 자 보관용 그리고 이 빨간 거, 파란 거 두 장을 똑같이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한 장은 이제 이 매입업체로 주게 되는데요. 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공급자는 누구냐? 공급받는 자는 누구냐? 이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다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얼마?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500만 원이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좀 자세하게 세목별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해줬는데 공급가액은 5천만 원, 부가세는 500만 원이다. 그래서 5,500만 원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발행해서 이 똑같은 거 두 장을 발행을 했어요. 파란 거를 비업체한테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업체는 이 세금계산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걸 종이로 발행을 해, 수작업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한 장을 갖다가 저쪽에 막 우편으로 보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요즘에라든가 꽤 오래됐죠. 그 전자세금 계산서, 네, 홈택스라든가 국세청 홈택스나 이세로 같은 그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발행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전자적으로 가버립니다. 종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자, 면세사업자 한번 볼까요? 면세사업자는 이제 자기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물건을 공급하는 건 똑같겠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공급가액 5천만 원만 네,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빙을 줘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아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는 보시다시피 뭐 공급자, 공급받는 자 적어주고요. 여기 보면은 공급가액만 있죠. 네, 세액이 없습니다. 세액난이.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난이 없다. 그래서 네, 5천만 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5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행을 해서 계산서를 네, 비업체에 주면 계산서를 비업체에서 수령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계산서도 요즘에는 전자 계산서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이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데요. 아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있었죠.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들인데요. 자, 홍길동이가 B업체한테 용역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뭔가 뭐 어떤 용역을 제공을 했든 간에 뭐 금융적인 걸 제공을 했든 어떤 제공을 하고 나서 대금을 받겠죠. 네. 소득을 받을 때 이 홍길동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은 안 했지만 개인 사업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돈을 받을 때 뭔가 증빙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요. 영수증을 갖다가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비업체에서는 이 소득을 갖다 지급을 갖다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을 지급을 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 징수를 합니다. 미리 세금을 띈다는 거죠. 미리 세금을 띄고요. 미리 세금을 띄고 나머지 이 96만 7천 원을 지급을 하면서 이 3만 3천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업체에서는 홍길동한테 소득금액 1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띄어서 납부합니다. 라고 해서 이 소득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지금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하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인적 영역 제공 사업자라고 하는데 어떤 인적 영역을 제공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작가, 화가, 만화가, 배우 탤런트도 있고요. 요즘 유튜버들 많이 있죠. 유튜버들 있고요. 연예 보도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분들이라든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작곡가, 작사가요. 무용가, 악사, 무용고사, 음악교사, 피아노 학원 교사라든가 학원 강사 이런 분들 있죠.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이런 분들도 인정 영역 제공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과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거냐, 면제해 줄 거냐, 요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이런 사업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면세해 주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우리 이마트 가가지고 생무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면세가 되거든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를 가공을 해서 단무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업체에서 그 단무지를 살 때는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생무는 면세, 그다음에 단무지는 과세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우리가 뭐 기차표를 끊는다거나 책을 산다거나 그다음에 보험 가입하시죠. 보험 가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 때 토지와 건물을 사게 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죠. 건물 분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만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뭐 과학관 같은 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자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자 유형별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인적 영역 제공자는 여기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쭉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와 관련이 있었고요. 원천 징수하고도 관련이 있었죠. 네, 그리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거 뭐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것이냐라든가 또 아니면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뭐 하는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 동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